간이 지나온 오제를 추억해보는 것은 오늘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일 겁니다. 추억의 바다 위에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영화라는 돛배를 조용히 띄워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영화에 비낀 소중한 생활 철학이 잠들 줄 모르는 바다의 경랑처럼 무수한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우리 인민의 마음의 벽을 끝없이 울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백만 당원들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된 부름, 당적 양심. 가장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당을 받들 충성의 맹세가 이 부름에 어리고, 당을 따르는 길에 설사 눈보라 천리 불바다 만리가 놓여있다 해도 한마음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갈 의지가 뜨겁게 비껴있는 성스러운 부름. 허나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면서도 당적 양심을 지켜 자신을 깡그리 다 바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1988년 1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영화 자신에게 물어보라를 보시고, 이 영화는 당적 양심이란 무엇이며 일꾼들이 당적 양심을 가지고 일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영화라고, 영화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명작이라는 내용의 뜻깊은 교시를 주셨습니다. 위인의 숭고한 세계를 돌이켜볼수록 우리는 당적 양심, 이 부름을 소중히 간직하고 언제나 자신의 양심에 물으며 사는 영화의 주인공의 모습을 다시금 새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매동무. 네? 난 전번에 동매 말에 대답을 못했댔어. 나의 양심을 시험해본 말이오. 난 이 순간 당적 양심을 가지고 대답하겠어. 동무가 내 친딸이었다 해도 난 이 어려운 처소를 지키라고 했을 거요. 말리야, 애국자가 얼마나 많다고요. 말에서 애국심이 다 표현된다면 영웅 아닌 사람이 없게요. 난 실천만을 인정해요. 실천만을? 네, 이 처소가 그렇게도 중요한 곳이라면 서도 책임자 동지 세 딸 중에서 누구든지 데려올 수 있잖아요. 말로만 충성심을 외치지 말고 실천 행동으로 양심의 순결함을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하는 산매. 되알진 산매의 물음 앞에 소주 책임자인 주인공 문석주는 진정한 애국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있음을 자각하며 도시에 있는 딸을 데리러 떠납니다. 그것은 한 당원의 양심의 선택이었습니다. 선배야, 너 왜 그러느냐? 아저씨, 우리 서저 책임자 동지가 진짜 그런 일꾼이란 말이지요. 양심을 기승히 여기는 사람 말이에요. 영화에 펼쳐지는 주인공의 내면 세계에 감동될수록 우리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애국의 실천으로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그토록 애쓰는 고결한 양심의 인간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는 평안남도 림업관리국 양독 갱목 생산 사업소입니다. 동발나무를 생산해서 탄광들이 보내주는 이곳에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수도 평양에서 살다가 처녀의 몸으로 자원 진출한 리성옥이라는 한 여성 운전사가 있습니다. 그는 도림업관리국 쪽으로 유일한 여성 갱목 운제차 운전사입니다. 그때가 1997년 8월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평양에서 제대군인 처녀가 자원 진출해 온다는 소문이 온 임산 마을에 착 퍼졌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처녀 나이 27살이면
정말 당장 시집 갈 나이인데 나도 딸 가진 어머니로서 정말 얼마나 그 일이 장합니까? 리성옥 동지는 1993년에 제대된 제대군인이었습니다. 제대 후 언환 피부공장에서 재건공으로 일하던 그는 어느 날 텔레비전 화면으로 생애의 마지막 시기 경제부문 일꾼들 앞에서 무엇보다 전력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고, 전력 문제만 풀면 지금 있는 경제 토대를 가지고도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하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영상을 뵙게 됐습니다. 수령님의 유언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군사복무 기간에 포차를 몰아본 경험도 있는데 동발목을 생산하는 림산에 가서 갱목차를 몰자. 그래서 나라의 전기 생산에 이바지하자. 처녀는 이런 고결한 마음을 안고 수도 평양을 떠나 갱목 생산 사업소에 생활의 보금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때 그 성옥동무가 갱목차 운전수를 할 결심을 안고 내려왔다는 말은 들었지만 사업소에서는 선뜻 그 동무에게 갱목차를 줄 수 없었습니다. 우선 그 도시에서 내려온 처녀에게 처음부터 험한 산지길을 달리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동무가 군사복무 기간에 포차를 몰아보았다고는 하지만 남자들도 운전하기 힘든 갱목차를 탈 수 있겠는가 하는 정말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원 진출이라는 인생의 선택도 쉽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간직한 애국의 꿈을 꽃피우는 과정 역시 수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운운전사 손기성 동지의 곁에서 1년간 조수로 일한 성옥 동지는 1998년 9월부터 정식 운전사가 돼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깊은 수림 속 운제길은 참으로 구배가 심하고 가파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도 아스팔트 길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성옥동무가 내리막길에서 제동답판을 제때에 정확히 밟지 못해서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가득 실은 상태에서 오다가 구레스니 망정이지 차가 완전히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성옥동무 자신이 차에서 놔떨어지면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몰던 차는 사업소에서 새로 받은 차인데 평양천의 꿈을 소중히 여겨 사업소에서 그에게 맡겨줬던 차였습니다. 뜻밖의 사고 앞에 모두들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같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나이 찬 처녀가 시집이나 갈 것이지 괜히 산골까지 내려와 사고를 치면서 돌아간다고, 처녀에게 공명심이 깔려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성옥 동지는 생소한 고장이 와서 마음까지 알아주지 않으니 정말 괴로웠다고, 그때 보니 사람이 정말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이라는 영화의 주인공들이 이 말처럼 산다는 것이 참 옳지 않은 일이더라고 얘기했습니다. 20여 년 세월 성옥 동지가 달린 운제길은 수만 여리, 그가 싣고 나른 갱목은 수천 여리다. 많은 창이 고안을 하여 그가 절약한 요녀는 수백여 터. 우리는 성옥 동지가 나라의 긴장한 요리를 절약하기 위해 창안한 기술력 신안들과 한 대의 갱목이라도 더 나르기 위해 스스로 고심하며 연구한 운제차 개조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운제차를 늘 자기의 애인이라고 정답게 부르며 언제나 정성 들여 차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도 뜨거움 속에 듣게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양도 갱목 생산사업소 현장에 나갔다가 성옥동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옥동무를 만나서 여성이기 때문에 갱목 연결을 잘 끌기가 힘들지 않는가, 또 생활상에 애로되는 것이 없는가 이모저모 물었었는데 성옥동무는 다른 것이 없다. 나는 내가 맡은 이 설비에 이 자동차 전기장치가 나빠서 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부속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서 그러면서 국장 동지는 송옥동무와 같은 깨끗한 양심의 인간들이 많아 관리국이 해마다 화력탄 보장을 위한 갱목 생산 계획을 수행해 올 수 있었다고 뜨겁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내려온 후 평양에 2번 갔댔습니다. 한 번은 2002년도에 진행한 전국 리모품 열성자에 참가자로 갔댔고 2010년에는 영광스럽게도 조선노동당 제3차 대표자의 대표로 갔댔습니다. 그때 저는 평양시를 돌아볼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평양의 딸답게 일을 많이 한 자랑을 안고 이렇게 왔으니 이 평양시가 나를 반겨 맞아주나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행사를 끝마치고 양덕당에 내려올 때 저희 머릿속에는 서정시 어머니를 쓴 김철 선생님이 썼다는 다시열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뺨물대인 차창에 비껴 흐르니 별물인가 꽃바다인가. 아, 평양 떠나노라 평양아. 영광을 안고 다시 오리, 기쁨을 안고 다시 오리. 다시 오리 그대 품에 만발할 꽃이가 되어 그대의 영을 억년토록 떠받들 강철 들보가 되어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다시 오지 못할진된 떠나지도 못할 아 평양 오보이 기심품아.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어머니 저국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성옥동지. 그는 진정 저국 앞에 후회가 없이 떳떳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온 여성. 한 생을 바쳐 저국을 빛내는 데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은 고결한 양심의 인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갱목차는 운제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을 따라 별처럼 살려는 충성의 마음을 안고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헌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적 양심, 그것은 진정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실천 행동으로 대중을 당정체 관철이로 이끄는 불같은 마음입니다. 여기는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인포청년탄광입니다. 이곳 탄광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노력영웅인 우원영 동지가 있습니다. 채탄공 1인당 하루 석탄 생산량을 전국의 석탄공업 부문에서 가장 높은 단위로 끌어올렸던 어젯날의 채탄 중대장. 문강순, 정연옥, 최호성 동지들과 함께 시대의 전형으로 이름을 알렸던 그는 오늘 청년경에서 갱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갱장 동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7살 때부터 이곳 탄전에서 탄을 캔 탄부입니다. 이젠 벌써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원래 그는 탄광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배치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국이 어릴 것 있는 처소로 청년들을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한 곳으로 가겠는가? 탄광으로 가자. 가서 석탄 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들자. 이런 결심을 품고 탄광으로 달려왔습니다. 평범했던 자신을 노력영웅으로 중앙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내세워준 어머니 당의 품. 그 품을 위하여 내 무엇을 주저할 수 있으랴. 흔히 갱장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본 사람들은 그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배심으로 일판을 벌리는 드센 배짱과 완강성의 소유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곳 탄부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갱장동지는 인정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지난해 제가 불치병에 걸려 정신을 그 병원에 실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갱장동지가 앉아 쪽잠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아내가 하는 말이 48시간이나 머리맡에서 뜨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져온 영양식품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들의 결혼식을 갱장동지가 차려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과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지 말고 살기로 했댔습니다. 그런데 갱장동지가 이 사실을 듣고 결혼식은 인륜대사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왜 결혼식을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결혼식을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며칠이 지나서 갱장동지가 결혼식상을 차려주고 이불이며 부엌 시간에 이르기까지 일식으로 갖춰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정으로 늘 젖어 있는 갱장동지의 그 인정 많은 마음의 갈피에 속 깊이 묻어든 눈물도 있다는 것을. 우원영 동지는 세 남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탄광 사람들은 그가 5남매의 아버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5대전 탄전에서 일하다가 순직한 형님의 2 아들도 그가 돌봐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5명 중 3명은 혁명의 군복을 입고 저국보의 처소에 섰고 1명은 그와 함께 탄전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탄부였던 조카가 지난 12월 29살의 꽃나이에 갱막장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순직했습니다. 우측준 동무는 정말 말이 없고 거짓시간 동무였습니다. 그가 순직하기 1달 전에 발목을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대 동무들은 그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휴식을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막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동무에게 치료는 받지 않고 왜 들어왔나? 동무야 갱장동지의 조카인데 이번 기회에 삼촌한테 말해서 호란이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바로 갱장동지의 조카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성실을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탄강에서 순직한 아버지나 삼촌의 근거도 그렇지만 자신은 투신하지 않고 남에게 투신하고 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행동이다.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금시 일어나 안 될 것 같은 사랑하는 조카. 슬픔의 눈물은 가슴속에 차올랐어도 갱장동지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 아내와 함께 막장으로 들어가 웃으며 탄부들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이면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2 아들을 훌륭한 탄부로 키워달라고 하면서 탄전에서 생을 마친 형님의 마지막 모습이 가슴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결함은 나무를 위하여 땅속으로 더 깊이 뻗어내리는 강약이 있고 구람없이 생명수를 끌어올리는 눈물 좋은 희생성이 있습니다. 탄부들은 갱장동지가 언제 휴식하고 언제 치료를 받고 언제 갱에서 나오고 나는지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위치의 맨 앞장에는 언제나 갱장동지가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0여 년 세월 단전에서 한 모습으로 살아오는 영웅 갱장동지.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감 높은 명예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양심의 세계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을. 양심의 인간 위에 영웅도 박사도 대의원도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조선농당 창건 니른들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에서 전체 당원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위대한 힘을 위하여 멸사방문에 나갑시다.
야구하시던 경애하는 최고 어령자 동지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총영영안의 전체 탐부 동지들의 진실하고 뜨거운 어머니로 한 생을 변함없이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적 양심을 목숨처럼 여기는 인간의 심장에는 나를 위한 나란 없습니다. 오직 조국을 위한 나, 인민을 위한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들을 예술영화에서도 보았고 또 현실에서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인간들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열혈의 애국자들이 어머니 조국을 위하여 배국 같은 양심을 바쳐가고 있는 것입니까? 양심의 인간이 되자. 가없이 푸른 하늘처럼 항상 순결한 마음으로 조국을 먼저 생각하고 거목을 받들고선 뿌리처럼 조국을 위하여 한 생을 씨앗처럼 묻을 줄 아는 고결한 양심의 주인이 되자.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기 전에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의 용도를 받들어 이 땅 위에 조국 번영의 영서사시를 영원히 금문자로 새겨갈 이 땅의 수천만 아들 딸들의 심장의 메아리입니다.